백전백승 천기대요 171회차. 오늘은 개방적이고 원만한 9월생 말띠, 또 신념과 의지가 있는 10월생 말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에 있는 글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공 방인차왈 사야현호제 부화즉 불가니라나 무엇미가울. 자공이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해요. 언변도 뛰어났고요. 그런데 늘 남을 비교를 해서 논평하기를 좋아했는데요. 그것을 보고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산은 자공을 뜻해요. 자공은 나보다 현명한가 보다. 나는 저럴 틈이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공은 제주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제자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고 논평하기를 좋아해서 그를 부드럽게 나무라는 그런 공자님의 말씀이세요.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기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늘 남을 평가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많이 봐요. 그전에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많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른이, 옛날부터 자고로 보면 다른 집의 아이들 봐라. 네 나이 때는 뭐를 했고 어떻게 했고, 오히려 가장이 되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반면에 다른 집 부모들은 이런데 하고 또 비유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보살님들은 다른 집 남편들은 어떻던데 해서 자기 남편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거사님들은 다른 집 아내들은 여수짓도 잘 부리는데 하면서 자기 아내를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은 자기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부모, 남의 자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 데거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면, 나에게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뭔가 행복을 찾으려 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라고 if를 해요. 가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가정을 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칸트도 그랬죠. 칸트도.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차지할 수 있는데,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남과 비유를 하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다. 자기의 어떤 역량껏, 분수껏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면 되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결국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만족을 못한다라는 얘기. 결국은 다 비유에서 오는 이야기죠. 어느 무엇도 비유를 한다 해서 다 성씨가 달라요. 가문에 사는 방법도 다르고 가훈도 다르고 가정의 교육 방법도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 한 뱃속에서 낳은 형제들도 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가 거의 공통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요, 교육 방법이 다 다르지 않아요?
또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 들어가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도 간혹 우리 불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는 못 배워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못 배운 서름을 자식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이 배우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행복을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해서 애들은 고생을 안 시킨다. 뭐 이런 어떤 역량. 뭐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우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자식들 여럿 안 낳겠다 하는 역량. 아니면 나는 외롭게 컸다라고 하면 나는 자식들 많이 낳아서 좀 다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것도 결국은 전부 비유해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결국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결국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되는데요. 남을 많이 봐요. 남을 많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선방에 가면 조고각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 발밑을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남을 봐요. 그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라. 남이 잘하고 못함을 보지 말고 과연 자기가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 가르침이나 공자님 가르침이나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세계 성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성현으로 만들고자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시장 한가운데에서 뭘 찾고 있길래 제자가 뭘 찾느냐라고 했더니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사람을. 이게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전애들은 사람 탈을 쓴 사람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자님도 그렇고 노자님이나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예요? 신통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린 게 아니죠. 부처님은 이제야 나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됐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데 무슨 거짓말로 뒤에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요술을 버리고 신통력을 가지고 저희 빈비사라 왕 안에 위대의 부인 처소에 가서 그 빈비사라 왕 있는 감옥에까지 날아가서 법문을 했다. 요술을 해가지고 사문이 되었다. 부처로 변신했다.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다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은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또 귀에 들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결국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죠. 가정. 가짜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방편 가설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걸 또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치 요술을 부리고 신통을 부리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신통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신통이죠. 그래서 정신 신자, 마음 신자에 통할 통자.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형성된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 여유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게 결국 신통력이거든요. 근데 무슨 요술을 부리고 수리술, 마술이 얍한 변하고 이러는 줄 알아요. 부처님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꾸민 뒷사람들이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마치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호랑이 인형을 사다 놓고 100일 기도를 했더니 호랑이가 엉 하고서는 살아나더라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게 무척 많아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 호랑이 인형한테 100일 동안 정성 들이면 저 호랑이가 살아나서 너를 도와준대. 그걸 믿고 100일 동안 정성 억수로 들이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믿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경전이 만들어진 게 엄청 많아요. 그와 같은 건데 결국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결국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9월생, 10월생 말에 대해서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상으로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행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목과 토, 음수란 말이죠. 목요일,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거 아니에요? 오행? 목화토금수예요. 일요일은 해, 월요일은 달 이거 아니에요? 오행인데 결국 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말이. 그런데 양이 뽑기 때문에 갑, 병, 무, 또 경, 임 이렇게 해서 갑오생, 병오생, 무오생, 경오생, 임오생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오생은 68, 56, 44, 32, 또 20 이랬어요. 그러면 금년에 운기로 놓고 보면 물론 삼재는 아니에요. 삼재는 아니지만 무오생이 44이기 때문에 여름 기운이라 약하고 임오생이 20 겨울 기운이라 약하고 갑오생은 가을이라 올해는 괜찮아요. 운세가. 그런데 경오생은 또 봄이라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오생은 작년 재작년이 약했어요. 약했다가 금년에 이제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괜찮아지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9월생 말띠를 놓고 보면은요, 갑오생에는 천랑하고 대패가 있어요. 그런데 가을에 수학의 계절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병오생은 아직도 조금 영향을 받아요. 천랑하고 대모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오생은 육합이 들어와요. 육합이 그러니까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오생은 고진과 팔패가 들어요. 안 좋은 게 자꾸 깨지고 고가가 형성이 된다. 외로움이 있고 이렇다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임오생은 운기가 겨울 기운이지만 그런 어떤 영향은 없는 편이에요. 이걸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당사자 본인 혼자에게만 영향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기운을 준 좋은 기운을 주는 상대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 것이고요. 나한테 나쁜 기운을 주는 그런 그게 인연되는 사람하고 산다라고 하면 좀 더 세지죠. 그런데 그게 인연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 역시 운기가 약하다라고 하면 이중으로 고통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합의가 들면서 나한테 좋은 기운을 준다라고 하면 있는 기운도 조금 약해지는, 나쁜 기운이 약해지는 그런 영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뭐 부관계나 또 자식 관계, 함께 사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관계와도 이게 영향이 돼요. 제가 12지띠의 기운이 다 끝나면요,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사항을 놓고 한번 비유를 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함께 사는 식구가 몇 명인데 누구누구와 사느냐. 그럼 그 기운이 언제쯤 성해지고 언제쯤 쇠해지고 언제쯤 충돌이 있게 된다. 그럼 언제쯤 재앙이 올 것이고 언제쯤 사업이 망할 것이고 아니면 언제쯤 아기가 가출을 하거나 집을 떠나게 된다는 상황이 가족 상황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치가 이게 수학 공식처럼 나와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빌길 많이 하고 뭐 재수가 좋고 운기가 좋으면 뭐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노력했던 사람도 뭐 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노력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고요. 단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운기가 나쁠 때는. 근데 운기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금방 되고 또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무너지느냐 천천히 무너지냐 하는 기운이 있는 거죠. 결국 사주팔자대로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생 말을 보면 천기대 기운으로 보면요, 9월생 말은 바로 밖으로 많이 활동하는 그런 어떤 영향이 껴요. 여성이라도 남성적인 기운이 많이 따라와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화의 기운, 무속인들한테 가면 무속인이 되어야 해 하는 기운.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절에 가면 부처님하고 인을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이 되거나 아니면 외톨이가 될 수가 있어 하는 기운이 뻗는 거고요. 손이 귀해요. 뭐 예를 들어서 손이 귀하니까 산중에 가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9월생 말띠들은 보편적으로 손이 귀하다. 손이 귀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약하다. 일반 사람들보다 좀 그런 기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월생 말띠인 경우에 또 상대에 따라서 다르죠. 상대에는 손이 많다라는 인연을 만나면 이게 무마가 되기도 하고, 상대 역시 손이 귀한 인연을 만났다라고 하면 정말 손이 귀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병원에 가서 정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말띠들은 보편적으로 복락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9월생 말은 가면 갈수록 조금 승승장구하는 기운이 천기도의 이치로 보면 따라오지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달 태생은 구질구질함이 없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산뜻한 사람이다. 남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힘을 써주는데 자신이 곤경에 있을 때에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는다. 남의 어려움에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설령 자신이 곤경에 빠지면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뭐 개방적이다라고 해서 자기소개 얘기 다 드러내고 개방적이 아니라서 뭐 안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개방적이라 그래도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은 건 뭐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주변 여건 생각해 해서 누가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소 획일적인 성품으로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집착보다는 살아가겠다는 생활 태도가 산보람이다. 이런 만큼 조금 머리가 좋은 잔재주꾼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용하기 쉬운 단세포적인 약점 추성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다 이렇게 보죠. 단조롭다. 단조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남의 꼬임이나 이용에 많이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개방적이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일단 마음을 터놓고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 변함없는 우정을 지속하고 결국 배신을 하지 않는다. 다 자기 마음 같지는 않단 말이죠. 세상 살다 보면 보편적으로 보러 세상을 살려면요. 바른 것을 배우는 것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세상하고 실질적으로 뭐 겪는 세상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수십 년 전에 뭐 교도소 다니고 이럴 때면 뭐 완전 비리투성이에요. 완전 비리투성이에요. 뭐 예를 들어 재소자들을 위해서 고기 좀 사다 주자 그러면 재소자들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좀 사서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쉽게 허락되지 않는 거죠. 뭐 소년원 같은 데서는 가능했었어요 옛날에. 그럼 애들이 몇 명이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그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하라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면 좋은데 꼭 달리 요구를 해요. 그 직원들은 소를 잡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재소자들을 위해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직원들은 소를 잡아서 먹고 재소자들은 돼지를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제가. 똑같이 돼지를 먹으려면 돼지로 하고 직원들 소로 하고 애들 돼지로 한다면 거꾸로 하자. 직원들 돼지 사주고 재소자들 소로 사주자. 난리가 나요. 주변에 스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럼 이게 재소자들을 위한 거냐 직원들을 위한 거냐. 직원들은 출퇴근하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들한테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때 여기 빌 붙어서 먹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논쟁을 하다 결국은 쫓아간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부조리 아니에요? 비리 아니에요? 명절날 떡 한 가마니 가지고 명절날 지내라고 명절 지내고 과일 뭐 몇십 박스 싣고 차로 해서 가면 직원실에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내려놔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완전 비리투성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만 오면 엄청 싫어했었어요. 엄청 싫어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른 건지 제가 바른 건지 제 상식에서는 제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구나 하는 면도 많이 느껴져요. 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무슨 행사가 있다. 시주를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직원들한테 더 많이 내야 돼요. 재소자들한테 뭐 내는 거 몇 배 내야 돼요. 이게 무슨 재소자들을 위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또 무슨 장관상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또 그것도 그냥 나오나요? 뭐가 또 인사치레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돈 있으면 난 책 써서 애들한테 주겠다고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교도소 몇십 년 다니면서 그런 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 하는 사람들은 시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걸. 그럼 그거 뭐 돈 주고 사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뭐 그거 많이 내면 뭐 그런 상도 나오고 대우받고
안 내면 욕먹고. 또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뭐 뒷거래 해가지고 뭐 종교위원증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바르게 한 사람은 안 나오고.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른 것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하면 실망을 느끼고 회의감 느끼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지요. 그러니까 이 9월생 말들도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많이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비뚤어짐이 없는 밝은 성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으로 사랑을 받기도 하는 반면에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서 자잘한 일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러한 경우가 강해지는데 특별히 자중해야 된다. 때때로 폭발하기 쉬운 감정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책임감이 강하고 주어진 일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상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상사의 지원으로 출세길이 열리게 되는 수도 있다. 남녀 모두 금전 감각이 모자라서 낭비병이 있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지만 직업으로는 책임감과 충성심을 달려서 경찰관, 공무원, 비서, 교사 등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 드라마 세 남자 세 여자 박혜란 씨, 탤런트 박영규 씨가 이달 태생이라고 한다. 박영규 씨 노래 참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마이웨이 한번 부르셨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강의 갔을 때 피아니스트가 현장에서 스님한테 노래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피아노로 연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곡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에리자를 위하여 하고 바로 마이웨이를 신청했는데 정말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윤규 씨가 마이웨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대요.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면 나중에 혼자서 계산하게 되는 입장에 처하거나 언제나 손해를 보는 역할이고 남에게 끌려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내면은 상당히 착실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성은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을 커버해서 정확히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짜임새 있는 분이 필요해요. 짜임새 없는 분들은 남녀 모두 이성에는 한눈에 반해버리기 쉬운 성질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모양이에요. 그 상대는 당신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 경향이 있으니까 다소 유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에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향상심이 대단히 왕성하고 심신이 모두 충실한 쥐띠의 9월생이나 자의 9월생은 낱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리분별력이 뛰어나죠. 옳고 그름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다정다감하고 즐거운 생활을 피는 닭띠의 12월생. 또 닭띠의 12월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지식한 스타일 아니에요? 고지식한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남성기다운 그런 기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리분별력이 뛰어난데 예를 들어서 아까 9월생 말띠가 남자가 12월생 닭띠를 만나면 둘 다 뭐예요? 손이 귀해요. 둘 다. 그러니까 인연 명리상으로는 맞는데 풀어보니까 둘 다 손이 귀해요. 그러면 이분은 손이 귀하다는 것은 뭐 꼭 옛날에 아들, 딸 뭐 구분했을 때 손이 귀하다. 어떻게 됐든 손이 이어가는 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귀하다 하는 영향이 돼요. 그래서 닭 12월생이 명리에서는 잘 맞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손이 귀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럴 때는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한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고 친절심이 강한 토끼띠 정월생. 토끼띠 정월생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자기 아집이 조금 있어요. 자기 아집이. 그리고 사리분별을 잘하지요. 또 다소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머리가 좋은 원숭이띠의 5월생, 신의 5월생. 그러면 신의 5월생도 보면은 낱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말의 9월생은 좀 강인하고 사리분별력이 뛰어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보편성이에요.
자, 인생의 승부는 시간 관리에 있다. 저는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이 제일 싫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10%만 더 노력하자. 그 전에 우리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번 있었어요. 뭐 옛날에 대전에서도 그렇고 몇 번 있었죠. 첫 출근하는데 한 20분 늦어서 제가 못 나오게 했어요. 여기서 제가 차로 처음엔 차가 없을 땐 제가 아침에 마중 가서 모시고 왔어야 됐어요, 직원을. 그러면 8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8시에 만나자 그러면 7시 아무리 늦어도 59분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시 1분에서 2분이 넘어가도 안 와요. 그래서 먼저 탄 직원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뛰어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택시 타고 들어오라 그래라 해가지고 8시 2분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택시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뢰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누구 만나기로 하면요. 5분 전에 갔다 5분 후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 신뢰 한번 놔버리기 때문에. 맨날 교도소 다닐 때도 그랬죠. 우리 불자들하고 같이 갈 때 5분 늦게 왔는데 제가 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2번 다시 내가 그런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불자로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은 불자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사찰 탐방 갈 때도요. 우리가 8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다른 절 같은 데는 뭐 8시 반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거 없어요. 8시 출발한다 약속하면 인원이 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8시 정각에 띡 하면 출발해요.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한두 번 그래 놓으니까요. 갈 사람은요. 천지개벽이 돼도 그 시간 안에 와요. 저는 뭐 없어요. 시간 약속 어기는 거 제일 싫어요. 남들보다 10%씩만 더 노력하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훌륭한 형식이나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이다. 그랬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10%면 144분이거든요. 그럼 2시간 24분이에요. 144분만 더 노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2시간 덜 자고 덜 먹고 하는데 쓰자. 밥 먹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자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시간 줄이자. 그래서 하루에 144분만 노력하자. 그럼 이게 10년이 가면 얼마겠어요? 10년이 가면. 20년이 가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인간의 성패가 어디에 있냐? 시간 관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관리에. 뭐 순간 머리 좋다라고 해서 잠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금방 망해요. 머리가 나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황소걸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10월생 말띠인데요. 신념과 의지가 있는 10월생 말띠다. 10월생 말띠를 우리가 천기대의 영향으로 보면은요. 10월생 말은 좀 매사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봐요. 천기대요로 보면. 그런데 또 성격은 급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매사가 자꾸 부정적인 성향이 많이 따라온다. 잘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중년에 좀 어려움이 쫓아온다 하는 기운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10월생은 겁살, 상염, 또 사부, 사부라 해서 보편적으로 좌절되는 기운이 쫓아오는 이런 영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오생, 10월생은 바로 대모가 들어오고요. 또 병오생, 10월생은 사명이 들어오고 무오생은 과숙과 대모가 들어오고 경오생은 육합이 들어오고 자 임오생은 그래도 그런 기운은 없네요. 하지만 겨울 기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달의 태생은 다른 사람이 생각해낸 힌트에 자신의 기획을 합쳐서 제품화하거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모든 일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캡틴보다는 참모 이런 자격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치밀한 생각과 생명이 긴 사람이지만 스스로 독립될 입장은 못 되고 좋은 보스를 섬기거나 조역으로서 성공을 하게 된다. 밝고 시원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랫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기질도 있다. 또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누구보다 강해 승부건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말띠들이 보편적으로 끈기가 약하거든요. 인내가 약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때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기분을 맞춰주는 편이 아니라 아까 상염이다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신념이나 의지가 강한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립이 되어 실패하기도 쉽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사소한 일로 자신감을 잃거나 고민하는 경향도 짙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일에 대해서는 의욕적이고 매우 열성적이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는데 자신이 선두에 서서 깃발을 휘두를 수 있는 역할은 맡는다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실업가나 정치가 등이 잘 어울리는데 칠갑산을 구성직에 부르는 가수 주병선 씨, 탤런트 김문정 씨, 이상원 씨, 한봉구 씨 등이 이달 태생이라고 한다. 부모의 기반과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취미에 어울리지만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자기 속옷은 남에게 빨지 않게 하는 결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친절심도 있는데 자신의 힌트를 주거나 덕을 준 사람들이 이를 잊어버리기 쉬워서 결국 이러한 점이 쌓여서 뜻밖의 일에서 좌절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뭐 작은 일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장해요. 옛날에 뭐 비가 오는데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비를 만나가지고 주막에 들렸는데 비를 맞고 또 계속 비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한 노인이 우리 집이 조옥인데 절로 꺾어지면 오른쪽에 있는데야 이 우산을 젊은 선비 자네가 쓰고 나중에 비가 그치면 갖다 주게나 하고 우산을 그 젊은 사람한테 주고 난 집이 가까우니까 갔어요. 갔는데 뭐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죠.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과거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결국은 실력으로 뽑아 보니까 결국 자기가 우산을 빌려 주었던 그 젊은 청년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하루만 꼭 농부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느냐? 영의정이었어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했는데 좌절시켜버렸어요. 왜냐? 남의 우산 하나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의 큰일을 어떻게 나라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장원급제했지만 사실은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우산 하나 못 갖다 준 그것이 결국 과거급제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세상엔 다 그래요. 세상 뭐 평소에 모르는 척해도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가 사기에 보면 또 그러지 않아요. 나라를 하나 설립하는 엄청 큰 공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한다라고 하면 다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말을 꺼내기가 힘드니까 궁전에 있는 왕말을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1, 2년 뒤에 그런 것이 심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거에 왕말을 타고 갔던 일까지도 끄집어내서 불충했다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땐 잘했다 하지만 자기한테 불리함이 오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서 결국 사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뭐 우선은 괜찮다고 넘어갈 것 같지만 다 싸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라는 이야기죠. 가정의 평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부부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같은 레벨의 교육을 받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좋은데 남자는 착실하고 융통성이 있고 적당한 사교성 있는 양띠의 삼월생을 만나는 게 좋다. 양띠 삼월생 여성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양띠 삼월생 여자 같으면 굉장히 양삼월 먹을 거 얼마나 새싹이 많이 나와요. 노력을 많이 하지요. 보편적으로 착하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매사 호전적이다.
남자들이 뭐 집안 편하게 다스리려고 하면은 뭐 양띠 여성을 만나면 내조를 너무 잘하고 이래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런데 보면 양띠 여성들이 가정을 다 끌고 나가지 남성들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집에 눌러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또 남편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거나 힘을 불러일으키는데 능숙한 범띠의 12월생, 인의 12월생. 그러면 보편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시기 질투심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잘 이끄는 그런 성향도 있다. 또 반면에 여자는 다소 이중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의리와 우정이 두텁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소띠의 6월생. 6월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잘하고 이러는 남사를 만나는 게 좋다. 굉장히 6월소들이 고지식해요. 고지식해요. 고지고대로 해요. 또 자기가 좋다고 하는 일을 어디까지나 밀고 나갈 줄 아는 범띠의 11월생. 범띠의 11월생. 그러면 조금 아집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10월생 말들은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고지식하고 자기 뒤를 잘 봐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에 발전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자.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그죠? 겉으로 금방 드러나진 않더라도 조금씩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그 발전을 위해서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몸바쳐 삶을 개척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뭐 당장 눈에 결실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좌절할 거 없어요. 저는 뭐 세상 사는데 다른 방법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냥 꾸준히 졸리워도 뛰고, 술을 먹어도 뛰고, 배불러도 뛰고, 배고파도 뛰고, 그냥 끊임없이 뛰는 거. 그러니까 잠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는 거. 그 외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머리 좋은 놈도요, 꾸준히 뛰는 놈한테는 못 당해내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꾸준히 뛰기만 하면요, 절대 어디에 뒤지지 않아요. 앞서가지는 못해도. 꾸준한 노력하시고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우 제 1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